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올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최고요, 최초인 것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들을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한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세계 최고요, 최초인 것들의 뭐 글쎄요, 뭐 한 50%도 안 될 겁니다. 더 감춰진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들이고요. 나름 더 제가 발췌한 것들 중에 발췌한 것들에다가 더 추가 애드업해서 나름 그 자긍심을 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요 옆에다가 제가 쭉 리스트를 해놓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IQ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생존 방법을 어,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T는 이것도 세계에서 뭐 인정되는 바고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컴퓨터 쪽에 물론 인도도 뭐 그런 나라 잘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 공식적으로 최고의 나라라고 평가받는 나라죠.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거는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철학입니다.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뭐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평가를 할 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이러한 것들은 어, 정말 타 나라와 다른 나라에 이러한 그 위대한 정신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 천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엄청난 그 다스림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대한 개념의 철학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제세이화의 근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할 뭐 한자나 우리나라 그 한글의 천부인 사상에 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효기 때문에 그런 천부인 그쵸. 효는 하여튼 우리 민족의 그 정기의 뿌리입니다. 세계에서 다른 민족은 또 물론 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나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세계의 최고의 나라, 효를 중시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역사, 이것은 가히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갑선, 배를 철로 그 잘 커버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방어 시스템들도 만들고 일종의 뭐 잠수함은 아니지만 그 자기 자체를 보호하는 철로 보호하는 개념의 최초의 철갑선. 그 다음에 또 수나라와 전쟁과 당나라 전쟁. 옛날 그 시대 때에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의 백만대군, 거기다 뭐 병참이라든지 기타 참여인원까지 하면은 글쎄요, 뭐 15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지만은 anyway 순수하게 참가한 인원만 10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시대 때의 그 병력이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당당히 이겨냈고요.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의 그 독일 군의 그 엄청난 그 수준과 또 몽골의 징기스칸의 엄청난 그 군대의 수준을 그 시대 때의 그 수준을 능가하는 당나라 시대 때는 아마 당나라의 군대가 그러한 레벨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써놓은 건데요. 그러한 군대를 그냥 쉽게 이기진 않았겠지만 우리 민족만의 지혜로 거뜬하게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이겨낸 거죠. 그리고 소로리 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벼의 그 유물로 나왔지 않습니까? 콩도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명을 상징하는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민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래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저는 이 고래와 우리 민족과 연관성은 우리나라가 어디죠? 그 울산의 그 반구대 암각한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고기 문양과 수많은 종류의 고래를 다 그 암각하에 기록을 상세하게 그 암각화해 놓았는데 그것은 고래를 그려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래들을 실질적으로 사냥하고 잡았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잡았으니까 그렇게 상세히 물론 배 타고 가서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고래를 잡았냐면은 저는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건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그 노장의 그 노아 할아버지 노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노아가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직접 개입하셨다. 물론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건국 왕은 단군 왕이지만 단군 할아버지지만 단 왕이라는 뭐 호칭은 그때 없었던 것 같으니까 단군이시지만 아마 그 단군의 그 정신적인 지주로 노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단군에게 힘과 그 권력을 실어주고 아마 건립하지 않았나 싶고요. 노아가 엄청난 그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거대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뜻 있는 자다. 의로운 자다. 그랬는데
그 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심각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는지. 이 노아께서 태극도 만들고요. 우리나라 태극, 인류 존재의 태인 태극도 만들고 한자도 만드시고 또 각종 역학도 다 만드시고 인류 문명의 그 창시에 태가 되시는 분이 노아인데, 그분이 그 노아 그분이 그 노아 홍수 배를 건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한 기술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요. 노아는 분명히 그 바닷가 쪽에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에 그 노아 테오보키가, 저는 노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어, 테오보키가 백두산에서 태어나서 그 풍산 쪽을 누비시고, 그 다음에 말세에 그 중국 산둥성에 아, 미장현인가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기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황적으로 연도라든지 노아 할아버지가 태어난 연도라든지 홍수가 일어난 연도라든지 단군께서 건국하신 연도라든지 그다음에 노아, 그 위대하신 노아가 서양 쪽에서는 전혀 그 흔적도 없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나왔죠. 그 홍수 이후에 몇세 400년인가 500년을 더 향유하고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렇게만 간략히 얘기 나왔지만 유럽 쪽이나 중동이나 어디서도 그 위대한 그 인류의 태가 되시는 그 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동양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테오보키의 그 사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테오보키께서 직접 관할하시고 주거하시고 이 세상을, 초기 세상을 통치하셨던 곳은 이 동방의 지역이 맞는 것 같고요. 홍수 이전에 백두산에서 태어나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의 배를 만드시고, 또 그 노아의 배가 저는 히말라야 산 그 엄청난 그 눈에 어디 파묻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그건 뭐 나중에 지나봐야 알 거고요. 결국은 온난화로 녹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이 맞으면 굉장히 기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노아의 그 배기술이 그대로 이 동양과 특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대의 그 배기술들이 배 흔적도, 유적도 나오고요. 음, 배유물도 나오고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기술로 고래도 잡고, 그게 나중에 그 후대에 백제까지 이어져서 백제가 해양 영토를 배로 다 섭렵해 나갔던 그 위대한 그 제후국 백제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큰 고래도 잡고 고래의 유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기. 저는 철기 문화가 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최초의 그 철기 문화가 나왔다는 기록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철기 문화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야 쪽에. 그 다음에 또 천문의 시작도, 천문의 태도 저는
우리나라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단군 이전에 어, 저는 우리나라가 그 아담 이래 지금까지의 적통의 민족으로 나름 그 국뽕해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군 이래에 계속 하늘의 제사를 도맡아 하던 민족의 근간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때부터 성경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역대적으로 계속 그 모셔오고 신으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북두 칠성, 북극성 이쪽에 계시는 걸로 인하여 천문을 초기 제사장 때부터 계속 그 관찰해 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천문의 시작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쇄술은 뭐 이거는 구텐베르크 인쇄술부터도 우리나라의 인쇄가 앞섰다고, 그것은 뭐 공식화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 공식화됐고, 또 우리가 쓰는 말은 제가 이전에 올린 그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어, 세종대학께서 발명하신 언어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음, 우리가 쓰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류 언어의 태가 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성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민족이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연구를 다 하겠습니까? 유튜브만 깔짝거리다가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저는 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제 느낌과 정황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강력하게 인류의 그 태가 되는 말이었다라는 강한 그 신념이 들어서 이걸 자신 있게 쓰고 있습니다. 천상의 언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류 언어의 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어 한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소리 언어, 과학적인 언어인 것은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개를 제일 처음으로 길들이고 함께, 개는 근데 길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늑대로부터 개는 조상이 늑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전적으로 조상은 늑대라 치더라도 저는 개는 처음 창제 때부터 본질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생명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인간에게 줄 동물을 개로 상종하시고 디자인하셔갖고 나온 동물이 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 세계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민족이고요. 활에 대한 역사도 참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파면 팔수록 성경 말씀에서 같은 말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하나씩 찾는 것이 아주 보물찾기 같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환단고기, 이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무지개의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무지개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찬란히 마감할 그 위대한 나라임을 도장 찍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근세기에 이렇게 다시 베일에 감췄다가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00%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그 정통 역사학자들이 그 강단사학자, 일본 식민사학자 이런 사람들 말고 유튜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학자들이 정통사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유튜브를 본 결과로는 환단고기는 너무나 명명백백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확히 기술한 뿌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에는 그 철학적인 진리가 오묘하죠. 거기에도 인류 역사상 쭉 겪어왔던 그 철학의 그 니체나 뭐 칸트나 또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철학 이상의 그 본질적인 철학의 그 꽃이 천부경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는 그 성경 말씀에 그 창세기에 함축해 놓은 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적 진리고요. 여기에서 삼신사상,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도 천부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가 천선 하나님의 그 적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그대로 그 학문으로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계승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정직함. 우리 민족은 상당히 정직하고요. 순하고요. 중국의 그 고대 사서에 그런 기록을 보면 몇 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이 동이족을 대표하는 수많은 12민족의 동이족 중에 지금 우리 그것을 적통으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우리 민족이 동이족의 그 뿌리요,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족은 그렇게 정직하고 강인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고 뭐 좋은 표현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민족을 그렇게 좋게 평가합니까? 그것들이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7석이라는 7월 7석 단우와 직녀의 뭐 만남의 이런 그 신화적인 것들이, 저는 이러한 그 뿌리 깊은 신화들은 그 뿌리가 이게 아담과 하와의 거의 직손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위대하신 그 시작의 두 분의 다시 만나는 그런 한 것들을 별자리로 또 이렇게 특정한 날짜로 그 신화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성단이죠. 참성단. 칠성단도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 저기 우리 민족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7개의 단을 놓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칠수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칠의 수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찾으면은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도 다 그냥 일상적인 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의 칠과 삼수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그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뿌리가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삼신사상,
성부, 성자, 성령의 사상이 그 천부경의 그 사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또 천손의 민족이라고, 어떤 유튜브 그 학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을 그대로 쓴 건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천손이라고 감히 일컫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국도 보면은 자기들이 천손의 민족이다라는 뭐 그 역사 기록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본질적인 천손을 음 제가 쭉 그 살펴본 그 결과로는 우리 민족이 천손의 민족이고, 그 뿌리가 그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천손의 민족에 대한 그 언급이 과거 역사서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음양오행, 저는 이거 저기 태우복희 단군 할아버지께서 다 저기 만드시고, 60갑자 태극 천부경의 그 철학 다 태우복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우복희를 왜 우리나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는데,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건을 추려낼 때 정황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강력한 정황들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빗살무늬 토기, 전 세계의 그 빗살무늬 토기의 근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룡의 서식지, 이 땅에 홍수 이전의 공룡이 엄청나게 많이 이 땅에서 발견이 됐는데, 공룡 발자국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화석도, 제일 큰 공룡 화석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공룡과 또 민족이 서로 연관 관계를, 깊은 연관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에 대한 그 전 세계 용에 대한 그 기록과 그 흔적이 전 세계 나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의 그 태도,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황도 그렇고요. 완전히 국뽕의 극치죠. 제가 지금 국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국뽕자는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저기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자, 최초의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든 민족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산스크리트가 강상원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산스크리트가 인류 최초의 뭐 언어다. 세계의 언어는 다 여기서 나눠졌다. 제가 이 세계 언어가 여기서 우리 민족이라는 그 근거가 전 세계의 뿌리는 분명히 하나죠. 누가 생각해도 뿌리는 하나죠. 그렇지만 모든 역사학자, 즉 언어학자들이 뿌리가 어느 민족에서 뿌리가 시작됐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나라의 공중에 주상전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상은 주인 주자의 윗상자, 그 높음의 제일 탑에 있는 것이 주상이다 얘기인데, 그 임금을 가리키는 얘기죠. 그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주상은 한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서 그 임금을 일컬을 때 주상전하로 불러오고 있으니까 한문과 우리나라의 문화는 같고 영어도 같다라는 거예요. My Highness,
뭐 그 높은 그 영주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뭐 왕 왕손이라든가 다 하이니스로 부르잖아요. 주상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것은 언어의 뿌리가 그 한자만 봐도 뿌리가 본질적으로 한 뿌리였다. 그러면 영어가 한글에서 나왔나, 한문이 한글에서 나왔나, 한글이 한문에서 나왔나, 영어에서 나왔나, 이런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에 언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예리한 감각으로 평가를 하시면은 세계 언어의 뿌리는 우리 한글 떠나서 한글 이전이니까 한글 떠나서 우리 말에서 기인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한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동이족에서 나온 거죠. 저는 노아 할아버지가 한자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오보키께서 그 다음에 다뇨 세문경 놀라운 그 문화 유적이고요. 세계에서 경이로운 그 주조 방법이고요. 주조 방법이 아니라 그 세밀한 무늬를 새기는 기술, 다뇨세문경 놀라운 기술. 또 배는 아까 이야기했죠. 노아 할아버지와 직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 기술이 항해 기술이 백제가 세계를 다 그 바다 해양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조선 고인돌 문화를 그 하늘 숭배 문화를 다 그 통치했다라고 보는 것 떠나가고 정신적 지주로서의 전파 역할을 계속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 백제가 일백백자에다가 그 건널제자인데 그 일백백이라는 것은 백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백의 민족으로 다 건너다니는 것이 백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백의 민족이면 뭐 아시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제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만이산 옛날에 그 서해가 다 육지였지 않습니까? 서해가 육지였고요. 거기에 농경 문화의 극치가 있었던 인류 시초의 극치가 있었던 홍수 이전에 그러한 그 문화지였는데 엄청난 얼음들이 그 해빙기를 맞으면서 싹 쓸어 내려서 없어지고 땅이 꺼져서 좀 서해가 바다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서해 갯벌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쪽에 갯벌이 이러한 그 대륙에